지금 석동환 변호사 아까 예고했던 대로요. 국내 기자들과 간이회견 갖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좀 대통령이랑 교감 하에 하시는 건지. 저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담회에서 법적으로 시작 투기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지금 유효한지 아직도.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으면 했던 부분을 전달하셨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대응이 정식적인 대응이 아직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은 언론 또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를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또는 헌법 재판, 탄핵 심판에 대한 그런 법적 대응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변론팀이 짜이면 거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기자분들에게 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대통령님의 의중과 또 돕는 대통령의 의중과 이번 이 사태 대처를 돕는 분들과의 교감 속에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릴 건 드리고 또 아직 그런 부분을 저보다는 공식 변론팀에서 말씀해야 될 부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 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교문단상이 묻어지는데 수가 묻혀가지고 수사 연시절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그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수사 가이드를 받고 있는 검경의 수사를 무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 고민하고 곤혹스러울 거다고 예상했던 부분들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 김홍일 변호사나 윤곽근 자, 변호사 아니 여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의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놀라시고 또 충격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께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에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헌법적 수단의라고도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어떠한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뭐 그런 좀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상히 그러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하는 그 입장입니다. 뭐 건강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강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죠.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고검 앞에서 국내 언론과 만나서 윤 대통령 측의 수사에 임하는 입장이나 또 현재 윤 대통령의 심경을 간접적이긴 하지만 전달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거기서 대응을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대통령과 대면으로 소통하고 있다. 결국 이제 석 변호사가 기회가 있으면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있나 봅니다. 그걸 통해서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오늘 석 변호사가 국민한테 전한 얘기는 대부분 윤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을 놀라게 만들고 그다음에 충격에 빠지도록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송구한 마음을 표시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 그리고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 왜 국가 비상사태를 그러니까 국가 비상계엄을 말하는 거겠죠. 그거를 선택을 했는지 또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수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고충
대충을 국민들한테 입장을 밝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일각에서 말하는 일방적 생각, 이게 뭔지는 저희가 잘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석 변호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일각에서 말하는 일방적 생각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나중에 소상의 입장과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심경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전에 담화문에서 밝혔듯이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그런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의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며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당신의 입장도 또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석 변호사는 공식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윤 대통령의 사법적 대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직접 조사를 받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뭐 새롭게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거는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왜 저 기자회견을 했을까? 조금 의문이 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소환 요구를 하고 날짜까지 지정해서 지금 출두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변호인단이 아직 구성이 다 안 됐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 안 됐기 때문에 출두를 못 하는 것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일부러 소환에 불응하는 건 아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고자 중간 브리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수처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소환 요구를 하면 아마 그에 대한 입장이 나오겠죠. 네. 아까 제가 일방적인 생각이라는 부분이 조금 모호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석 변호사의 얘기가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너무나 일방적인 생각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 소상히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겠다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상반된 다른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변호인 팀이 정돈된 답변을 나중에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을 체포하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증언이 나오고 있지만 체포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석 변호사는 주장을 했고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당시에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를 군과 경찰에 내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당시에 국회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군 내부의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말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석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이다.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내란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예고한 다음에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런 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지금 석 변호사는 예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논평해 주십시오. 글쎄요, 일단 최소한 뭐 언론에 소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말고 오늘 뭐 크게 새로운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해명들도 대통령이 그동안 담화에서 밝혔던 강경한 입장과 비슷한 취지로 일으키고요. 다만 지금 모든 언론들과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할지,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변호인단이 선임이 완성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